KF-21에서 무인기를 싣고 작전할 때 발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작년에 이집대가 계약하고 난 다음에 KF-21 시험 비행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최초로 알려드린 걸로는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협조가 잘 되고 돈도 제대로 냈었다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엄청난 기회였어요. 카이에서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전해주신다면요? 이것은 NACS라고 하는 카이 계획인데 Next Generation Aerial Combat System이라고 해서 이게 정부 과제라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니라 카이가 정부한테 KF-21을 이렇게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쪽 로드맵을 제시한 겁니다. 핵심은 유무인 복합과 우주가 결합된 전투기로 KF-21을 발전시키자는 건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 개념도가 잘 나타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AAP라는 것을 통합합니다. AAP라는 것은 사실 일반인이 보시기엔 이게 미사일처럼 생겼는데 미사일은 아니고 드론입니다. 제트 엔진을 가진 드론이고 150kg 중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형 드론과 KF-21을 연결을 해서 KF-21이 적진에 혼자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이 소형 드론에다가 각종 기만기 나는 KF-21이라고 속일 수 있는 전파방해 장치라든가 이런 거 달거나 폭탄을 달아가지고 적진에 먼저 침투시켜서 안전하게 KF-21에 임무를 수행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요게 현재 AAP라고 하는 무인기가 축소기가 비행되고 있는데 엔진을 구해가지고 곧 2028년까지 FA-50 전투기랑 이 AAP라는 게 서로 통신을 하면서 같이 작전할 수 있는 것을 카이에서 시승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AAP는 현재 지상형, 그러니까 지상형 활주로 해서 이륙한 버전이 있는데 앞으로는 KF-21에 탑재해가지고 마치 캐리어에서 인터셉터가 나오는, 이게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보면 캐리어라는 유닛에서 항공모함에서 이 함재기라고 하는 캐리 인터셉터가 딱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KF-21에서 무인기를 싣고 같이 작전하면서 작전할 때 발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단계 NACS의 핵심은 인공위성과 UCAV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AP라는 아까 무인기랑 KF-21이 같이 작전을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150kg밖에 안 되는데 FA-50 사이즈 대형 무인기가 KF-21과 짝지어져서 작전을 한다는 겁니다. 이 대형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FA-50과 무게는 비슷하고 각종 폭탄이라든가 미사일을 달고 있어가지고 정밀 공격, 공중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무인기와 같이 작전할 때는 단순히 통신기를 통해서 KF-21과 통신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수평선이 있어가지고 수평선 너머에도 같이 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제한되는가 해서 카이의 계획은 그래서 육지 위성통신,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통신 위성과 이 KF-21, 그 다음에 UCAV 이 세 개를 융합해가지고 위성을 활용해가지고 작전할 수 있는 KF-21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시간으로 무인기랑 통제를 하면서 작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2036년부터 UCAV가 나오는 걸 목표로 카이가 만들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UCAV의 좀 예산 같은 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개발 예산이 많이 드는데 만약 개발하게 된다면 이게 아주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NACS 3단계는 KF-21 EX라는 것입니다. EX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존 버전과 한 단계 다른,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5.5세대 KF-21을 만든다는 계획인데 2034년부터 KF-21을 스텔스 설계, 그러니까 KF-21이 지금 세미 스텔스라 해서 완전한 스텔스기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완전한 스텔스기를 만들 수 있을까? 안테나 같은 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을 평면 안테나로 바꾸거나 스텔스 도료나 무장을 하거나 혹은 내부 무장창이라 해가지고 외부에 무장 없이 매끈하게 만들어가지고 스텔스 성능 확보하고 여기다 더해가지고 현재 연구 중인 국산 제트 엔진 같은 것을 탑재를 해가지고 탑재력도 향상시키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된 KF-21EX 5.5세 스텔스 전투기랑 UCAV 그리고 인공위성 네트워크를 합쳐가지고 미래전에서 대응하겠다는 게 현재 NACS라는 카이의 계획입니다. KF-21의 첫 계약이 2024년 6월이었습니다. 20+20 계약이고 나머지 20대 계약이 곧 이뤄진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지금 원래 KF-21은 블록 1, 공대공 능력, 공중전만 갖추는 능력으로 40대 생산하고 그 후에 블록 2, 후속 양산으로 공대지 능력, 지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80대 양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다가 카이드 한국국방연구원이 이 리스크 문제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계약을 하기 힘들다고 판정했어요. 즉 40대를 20대, 20대로 나누어 가지고 1년마다 계약을 하고
그 1년에 바꿔줄 때마다 이제 가격 요소라든가 이런 리스크를 다시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 다소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작년에 20대가 계약하고 난 다음에 KF21 시험 비행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공군 참모총장님께서 KF21을 타고 지휘 비행을 하시는 건데, 요거의 의미는 KF21 개발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KF21 블록1 20대 계약이 아마 6월 전에 계약이 될 것 같고, 이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도 잘 우리가 카이가 대처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아마 그냥 통째로 계약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KF21에 대해서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한국국방연구원이 KF21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도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좀 했었고, 이것이 실제로 날아다닐 수 없다는 말도 했는데, 그래도 잘 진행이 됐으니까 이제 카이다, 그러니까 국방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심사나 이런 거를 정밀하게 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갈 수 있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덕분에 이게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원래는 이제 리스크였는데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KF21 40대 블록2 80대, 그러니까 2032년까지 KF21은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였어요. 왜? 국내 수요가 우선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분리 계약을 하게 됐을 때 외국에서 급하게 KF21 찾았을 때는 이제 군과 방위사업청, 그 다음에 카이가 협의해가지고 외국군 물량과 이제 한국군 물량을 동시에 생산하게 돼가지고 수출과 내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인도네시아와의 KF21 공동 개발에 잡음이 많았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와의 상황 어떤가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없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난 20일이 석중권 방위사업청장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인도네시아 국방 차관을 접견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협의는 아주 긍정적으로 잘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의 KF22 분담금, 개발비 분담금 문제, 그 다음에 기밀 누출 사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같이 해결해 나가자, 이런 큰 틀에서의 협상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측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 외에 KF21 외에 이제 뭐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오션이 제공한 잠수함의 대금이 문제라든가, 아니면 KT용 훈련기가 인도네시아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수명 연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주 좋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인도네시아 기술적 문제입니다.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아마 개발자가 카이에 출근하면서 이 USB에다가 불법 자료가 담겼다는 걸로 해서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아직까지 출국 금지 상태에 있는데,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이것은 이제 비공식적인 소스를 이야기하면 진짜 간첩이고 큰 죄를 져가지고 국가안보에 보도했으면 자신 있게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제가 취재한 결과 요거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요구해서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문제 자체는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면 USB 안에 있는 파일이 군사기밀의 어떤 종류의 레벨인가 이런 거 평가하는데, 이 평가라는 게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안과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 기소를 처분할 수 있고 경고를 처분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어느 정도 수준을 처벌해야 우리 국익에 제일 맞는 것인지, 요게 대해서 좀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물론 강하게 그 우리나라 기술을 많이 빼돌려 가지고 뭐 다른 나라에 넘겨줬다거나 아니면 이제 심각한 타격을 주거나 이러면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현재 지금 그 수사 결과가 나온 거라든가 아니면 유출된 파일 목록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상황이 심각해져 가지고 이렇게 지금 수사가 지연되기 때보다는 이거 처벌 수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 경찰,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정부까지 이 결정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하는 면이 큽니다. 이반인 즉슨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 완전히 관계를 끊고 우리가 이제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한다,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 걸 알아요. 그게 돼서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가 같이 한다는 것은 이제 몇 조 원 이상의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인도네시아의 관계를 끊고, 뭐 어떤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마음을 빨리 만들어서 인도네시아를 정벌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고 제가 이제 저한테 대한 비판도 납득은 가지만, 이제 현실적인 국익을 생각하면 이 어느 정도 선을 조정하고, 지금 5명 기술자가 출국 금지 상태로 한국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 개발에 협조적으로 변할 경우 비협조적일 경우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도네시아한테 화를 내는 분들 중에서 이제 100% 맞는 말씀이 뭐냐면,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랑 협력을 할 경우에 들어가는 막대한 이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KF21 수출을 위해서 많이 협조를 해주고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는데도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부르니까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도네시아한테 큰 걸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인도네시아는 KF-21 외에 라팔 전투기, 뭐 F-15EX 전투기 이런 도입을 했는데, 요것들은 너무 비싸요. 인도네시아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무리한 계약을 했습니다. 라팔 한 대당 1.9억 달러로 수천억 원 비용이고 KF-21의 거의 2배 가격이거든요. 이 엄청난 차이를 감수하고서도 성능이 라팔이랑 KF-21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공대공 미사일도 비슷하고 유지비가 라팔이 훨씬 비쌉니다. 이런 것 대신에 KF-21을 갖춰야지 인도네시아가 뭐 중국이라든가 주변국의 위협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공군력을 갖출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인도네시아의 손해고, 만약에 KF-21에 대해서 인도네시아가 손절을 하면 두 번째 전투기 생산 기회를 포기하게 됩니다. 일단 알려진 것으로는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는 48대의 인도네시아 공군용 KF-21을 생산하는 계약이 됐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알려드린 걸로는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이제 협조가 잘 되고 돈도 제대로 냈었다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엄청난 기회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투기 생산이 너무 잘 팔리면 이제 라인이 포화가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출용 KF-21의 물량을 일부 인도네시아한테 외주를 줘가지고 인도네시아 버전 KF-21도 수출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있는데 그걸 인도네시아 스스로가 닫아버렸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요거를 결정한 사람들한테 엄청난 비판을 받았을 거고, 자, 인도네시아 언론사나 이런 걸 봤을 때 요런 기회를 잃어버린 게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KT-1 생산 라인 이전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단독으로 보도한 건데, KT-1 훈련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KT-1 T-50을 이제 훈련받은 조종사가 전투기를 타게 되는 과정으로 하는 기본 훈련기, 뭐 중등 훈련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현재 KT-1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20년 동안 되어 있었고 여기 카이 사천 공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카이에서는 KF-21가 F-50 생산 라인을 이렇게 정리해야 돼서 라인이 포화가 됐어요. 이 KT-1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정리할 곳도 마땅치가 않아요. 이것을 인도네시아한테 라인을 통째로 이전했지만 인도네시아는 독자 IP 군용기를 최초로 가지게 되고, 인도네시아나 수출을 할 때 이제 인도네시아 버전의 KT-1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없게 되는데, 요거는 다 이제 KF-21 사업,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약속된 48대의 KF-21을 조립 생산하는 이런 원래 합의대로 복귀를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인도네시아한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인도네시아가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분담금도 내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은 받지 못할 것이고, 아마 이 결정을 수십 년 뒤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후손들은 크게 비판을 하고 인도네시아의 지금 결정을 비난할 겁니다. 제발 이제 한국과 인도네시아 모두가 건설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필리핀에서 FA-50 추가 도입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 도입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쟁자 3개 기종 중에서 2위, 그래서 1위와의 경쟁이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중형 전투기 MRF 사업에서 12개의 전투기 도입 고려하고 있는데, 가장 큰 후보는 미국의 F-16 블록 70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FMF, 그러니까 군사 원조를 받기 때문에 미국산 기체에 대한 선호도가 제일 높고, 블록 70이 경제성이 좋아요. 왜냐하면 생산이 50년 동안 되고, 우리도 이제 우리 공군도 140대 이상 운용 중이라서 전 세계에 많이 깔려져 있고 검증도 돼 있기 때문에 KF-21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발 중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블록 70, 그러니까 F-16이 너무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왜 인기가 좋냐면 현재 F-16의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F-16보다는 F-35 생산을 위해서 생산 라인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F-16의 생산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인데, 이게 중소형 국가 아르헨티나 같은 이제 이머징 마켓 이런 국가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비행기라서 주문이 너무 밀려 있어요. 지금 주문해서 한 10년 뒤에나 받을 수 있을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핀이 신형 전투기를 확보하려는 거는 중국이 자꾸 영해에 침범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건데, 이렇게 납기가 늦으면 과연 이게 도입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있고요. 또 다른 경쟁자인 게 그리펜 E의 경우에는 성능이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소형 전투기라 가지고 그래서 탑재량과 항속거리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KF-21을 다른 엔진이 2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쓰는 거라서 작아요. 근데 가격이 KF-21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같은 가격으로 소형차, 중형차 차이가 나는데 KF-21의 가격 경쟁력이 훨씬 더 높은 건 사실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필리핀을 설득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빠른 전력화를 필리핀이 할 수 있다. F-16이 납기가 늦으니까 KF-21로 갈아타. 이런 설득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남은 KF-21 양산 및 개발 과정은 어떤 게 있나요?
앞서 NACS에서 설명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데 요거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블록 2의 경우에는 올해 이제 상반기 중에 20대 잔여 생산 계약이 있을 거고 26년 상반기부터 양산 시작이 있을 건데 제 생각엔 아마 이제 수출 소식이 조기에 이루어진다면 국내 버전과 한국 버전이 동시에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록 2 그러니까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는 KF-21 같은 경우에는 26년부터 28년까지 개발이 완료되고 이 개발이 끝나면 블록 1도 블록 2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2032년까지 80대가 양산되면 2032년에 KF-21의 생산 수량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120대를 갖추게 돼가지고 이제 완성이 되고 이 AAP라고 하는 KF-21과 같이 작전하는 무인기의 경우에는 2027년까지 FA-50과 같이 작전하는 게 시연되고 그 뒤로는 양산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UCAV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발 예상, 그러니까 정부의 개발 예상 승인이 필요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의 로어스라는 무인 항공기랑 경쟁을 하고 있어요. 요거 이제 경쟁이 이기게 되면 2031년에 시제기가 비행돼 가지고 이제 KF-21과 같이 작전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 KF-21 EX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남아 있냐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KF-21은 내부 무장창도 넣고 스텔스 기능도 넣고 하는데 카이 혼자의 돈, 독자 예산으로 하려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앞으로 1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를 정부 투자를 받아가지고 조기 개발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개인적인 바람이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카이의 자체 R&D 예산을 사용해가지고 2026년부터 그러니까 KF-21 블록 1이 개발이 끝난 후부터 KF-21에다가 이제 레이더도 그 장비도 넣어보고 안테나도 바꿔보고 이런 개발을 천천히 진행돼서 2040년까지 이제 자체 투자를 만들겠다. 그리고 2030년대에 개발 시작했다. 요게 계획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KF-21이 원래 블록 3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요것이 이제 KF-21과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합의를 이루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블록 1이 개발되고 이런 순간에 같이 블록 2, 블록 3 이런 걸 동시에 개발하는 이런 R&D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